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빠숑이 만난 사람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시고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을 통해서는 몇 번 같이 방송을 했는데, 빠숑의 세상 탑사에서는 처음 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위주로 하고, 뭐 또 다른 좀 가벼운 이슈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분은 진짜 뭐랄까 좀 큰 일이 있으면 한번 모시려고 했었는데, 뭐 이게 좀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큰일이 있어서 정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대한민국에 많은 좀 변화들이 올 것 같은데 정확히 좀 기준을 세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마침 또 좋은 책을 또 내주셨고요. 아마 이제 정말 이분은 늘 책을 쓰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지금 시기에 딱 맞는 책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고 싶고 지금 경제에 대한 궁금증도 물어보고 싶어서 이분만한 적극자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요청을 해서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홍춘옥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어떻게 지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강의가 다 끊겨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코로나 예. 이전에는 야, 이거 일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강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워낙 뭐 책이 좋았었고 이 전 책들도 좋았잖아요. 예, 그 계속 밀레니얼 연속으로. 이코노미가 예, 연속으로 계속. 좀 예.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니까 네. 특히 기업에서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다녔는데 딱 2월부터 끊겨가지고요. 그러니까 연기되다가 결국 네. 캔슬되는 강의도 많이 생기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원래 그 디플레이션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네. 좀 했었던 터라서 그렇죠. 그걸 좀 기회로 이번에 이번에 좀 뭐라고 하나요? 네.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이렇게 책을 쓰는데 승화를 시켰다, 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저희는 이제 어차피 이제 강의를 찾아가려면 이게 어려웠는데 뭐 이만 좀 불행 중 다행이게 좀 저희 다행히 이런 좋은 책을 또 볼 수 있게 돼서 기회를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아마 이제 5월 달까지는 좀 쉬어가시나 작년에 워낙 바쁘셨잖아요. 올 초까지도. 맞습니다. 예, 조금 쉬어가라는 또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달부터 또 바쁘실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강의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굉장히 관심들을 싹 갖고 갔어요. 작년까지 한 3년 동안은 부동산 판이었는데 갑자기 올 초부터 아마 지금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주식 쪽으로 관심이 다 갔거든요. 예. 코로나 사태도 사태이겠지만 뭐 이런 뭐 디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반인들은 이걸 지금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좀 이 책 가지고 좀 질문을 드려보면서 좀 이번 좀 경쟁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디플레 전쟁인데요. 네. 솔직히 그 디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도 구분 잘 못하겠어요, 저는. 예. 인플레는 쉬워요. 일단 예. 우리가 늘 경험한 거라서 예.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뭐냐면 돈값이 떨어지는 거다. 반대로 그렇죠. 생각하면 돼요. 현금을 들고 있는데 네. 은행에 예금을 넣어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 예. 예를 들어서 집값이 한 10% 오르고 예. 전세가 10% 오르고 차값도 10%가 오르는데 네. 내 은행 예금은 1%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1%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9% 손실 본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을 우리는 인플레 또는 물건의 값이 오르는 걸 인플레라고 부르고요. 네. 이제 반대로 이 디플레가 무서운데 디플레는 뭐냐면 돈의 값이 오르는 거예요. 돈의 값이 올라가는 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일본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일본에 네. 가장 번창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금고 산업이라는 거 아시죠? 금고 산업. 예. 은행이 안 맡겨요. 마이너스 금리라서. 예, 마이너스 금리고 또 뭐 수수료도 받고 계좌 유지 수수료 뭐 이런 거, 개설 수수료, 관리비를 받아 이자를 안 주고. 예, 아직 한국에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체감은 안 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 돈을 들고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현금을 발행을 하면 네. 퇴장돼 있어요. 집에.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네. 이야기하면 물건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집값. 집값이 1990년 100이었는데 네. 그 도시 지역에서 6대 도시 기준으로 해서 이 실거래가 이런 것들 평가를 보면 30 이하에 반도 더 떨어진 거예요. 반도 떨어졌죠. 그래서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10%대 90%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그러면 그 물건값이 싸진 거예요? 아니면 싸진 돈 거.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플레라는 것은
현금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네. 집값이 떨어지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네. 예, 사람의 몸값도 떨어져요. 그렇구나.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임금이 떨어지는데 제가 네. 최근에 읽었던 이 책을 쓰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일본 경제 30년사라는 책이 있는데 일본 경제 30년사. 예, 네. 뭐 곧 번역됩니다. 이 책도. 형님이? 아니, 제가 한 건 가슴- 아니고 이제 제가 예. 감수를 냈죠. 이 감수했고. 책이 예. 그 1호로 읽었는데 네네. 너무 좋아가지고 오. 다른 출판사에 이제 네. 추천을 드려서 네네. 책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일본 경제 30년사라는 책을 보시면 네. 어떻게 나오냐면 그 지난 한 10년 동안에 일본 기업들의 이익은 70%가 늘어요. 이익은 70%인데. 예, 이익은 70%가 늘는데 기업들이 지불한 인건비나 민간의 가계 소비는 4%가 줄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이런 걸 하면서 환율이 급등하니까 수출 잘 되는데 대신 사람들의 임금은 못 오르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기업들이 돈만 왜냐하면 비용은 떨어지는데 네. 자기들 환율 상승해서 수출은 잘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업 이익은 70% 80%가 늘어나고 네. 또 더 무서운 건 이야기하면 배당은 60%가 늘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럼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와, 저는 예. 그 일본 경제 30년사라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네.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디플레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이 책 쓰기 위해서 전 단계로 자료 조사를 하는데 네. 야, 이 디플레라는 게 정말 잔인한 거다. 그러니까 돈의 값이 상승하고 그 돈의 값이 상승하고 그 희소한 걸 갖고 있는 데는 좋아요. 네네. 막 왕이야. 네. 그러나 현금을 들고 있거나 뭐 물건을 꾸준히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는 좋은데 대신 남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특히 그 근로자들이나 네. 이런 좀 돈이 없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소비도 전혀 못 하겠네요. 네, 그래서 소비 지출도 마이너스. 그래서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뭐 일본 경제 좋아졌다 그러는 게 다 수출 잘 돼서 기업체들만 좋아졌. 기업만 좋아진 거죠. 때문에 주주들만 좋아졌겠네. 그게 이제 주주 대부분이 네. 외국인이잖아요. 거기도. 거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이 일단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막 돈의 값은 상승하고 그러니까 예금으로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좀 있는 사람은 은행 금고에 넣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예금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오늘 마이너스잖아요. 또 비용 야.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게 디플레예요. 그래서 디플레라는 거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인플레는 분배에 나쁘고 네. 인플레 물가가 막 급등하는 거는 네. 집을 가지고 있거나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데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물건값이 상승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분배를 나쁘게 만든다. 빈익빈 부익부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한다면 그렇죠. 디플레는 경제에 해롭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경제가 무기력해져요. 그러네요. 뭐 사람들이 도대체 뭐 전부 다 현금만 들고 은행에 안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은행에 예금이 안 늘잖아. 그렇죠. 은행에 예금이 안 늘면 은행이 대출해 주겠어요? 그렇죠. 안 해주죠. 안 해주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출 대기업들 해외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현금을 막 가져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 내수 기업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를 못하는 기업들은 네. 연쇄적으로 계속 어려움에 빠지면서 고용도 줄고 임금도 깎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인플레는 분배에 안 좋고 예.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만든다. 그렇죠. 라고 양극화 한다면 뭐 그런 거 말씀하신 거죠? 그런 양극화. 좋네요. 예. 예. 부자는 부자, 더 예. 부자. 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 만드는 네. 게 어떻게 보면 좀 인플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디플레는 경제를 무기력증에 빠뜨리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디플레 전쟁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한국이 더 중요한 거죠. 일단 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걱정되는 시기예요?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더 걱정되는 시기예요? 옛날에는 인플레만 걱정했는데 예.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네. 이제는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달 나온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0.1% 올랐어요. 0.1%. 그럼 뭐 그건 안 오른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비자 물가는 수년이 지나면 한 5년, 10년이 지나면요. 네. 그때 예를 들어서 2% 물가 상승이었어요라고 그때 네. 발표를 하지만 네. 한 5년, 10년 정도가 지나면 사실은 그때 저희가 새로 통계를 추계해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1.5%네요. 라고 대부분 하향 조정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의료 건조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의료 견적이 예, 요새 이제 그 없어서는 안 될
그쵸. 3신기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이 막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 그쵸. 3신기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네. 이제 일본에 나온 이야기예요. 일본 경제 발전을 음. 유발한 세 가지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였어요. 소니 뭐 TV야. 네, 유명했잖아요. 산요. 네. 산요 잊을 수 없어요. 그죠? 네. 브라비아, 네. 파이오니아, 파리온이야 맞아. 저희도 다 아이와. 알았어요. 저희가 일본 제 가족분들 다 알고 있었어. 그만큼 인기 많았죠. 그만큼 인기도 많았고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다 망했죠. 그쵸. 소니랑 파나소닉 말고는 남아 있는 회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한 안 사. 우리도 좋아요. 예, 삼성 LG 사죠 그냥. 그게 이제 디플레 때문에 아. 회사들이 이 활력을 잃은 건데 음. 요새는 이제 다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사는 가전 중에 하나가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그렇죠. 요새 네. 우리 정말 필수죠, 필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일하게 좋아진 게 공기 좋아졌다라는 이게 말밖에 팥방울인데 없다가 두 개 생겼어요 좀. 없죠. 그러니까 그 교실에도 초등학교 네. 교실에도 요새 다 갖다 놨대요. 제 사무실도 갖다 놨어요. 제가. 가봐야 되는데 난도 못 보내주고 네, 그냥 네. 책을 주면 돼요. 네. 그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 이제 두 번째가 의류건조기. 의료건조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뭐 이제 브랜드 이름이긴 하지만 네. 스타일러. 스텔러가 브랜드 이름이었어요? 그게 다들 그냥 스타일러라고 해가지고. LG입니다. 우리 뭐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해도 되죠? 야 한국 가전은 LG가 좋은 것 같아요. 광고 들어야 되나? 그래서 아무튼 이 의류를 빨면 양복 그쵸. 같은 걸 빨면 옷이 상해요. 옷감이 특히 이런 데가 맞아요. 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또 드라이를 하면 또 사실 환경에도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또 비용도 또 그러니까 들기도 또 갖다 맡기고 찾아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막. 그냥 네. 집에서 마치 약간 드라이한 것처럼 네. 세탁한 것처럼 귀한 옷들을 잘 말려주고 네. 또 냄새도 빼주는 그런 제품들 이 세 가지가 요새 굉장히 인기인데 그중에 가장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의류건조기예요. 의류건조기를 저는 수년 전에 샀어요. 왜냐하면 수년 전에 이제 제 인생 처음으로 새 집에 이사를 하면서 네. 맨날 오래된 집에만 살다가 뉴타운에 네,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를 하는데 이 옵션을 하면서 좀 뭘 집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그 삼신기를 다 집에 넣었어요. 야. 새로운 삼신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게 의류건조기인 거예요. 의류건조기가 너무너무 편한데 그때 가격을 알아보는데 한 200만 원대인 거예요. 그쵸. 처음 나온 거고. 네, 거의 뭐 300만 원이 가까웠던 그게 있으면 이제 좀 부잣집이다. 예. 좀 사나보다. 뭐 이렇게 했던 그래서 거죠. 이건 너무 좋은데 특히 이사했을 때가 막 겨울 예. 끝이어가지고 2월 정도여서 사실 잘 안 마르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잘 마른 거 좋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 밑에 있었던 직원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하는데 좀 돈을 모아서 뭐 사주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뭐 한 사람이 여러 명 되니까 의류건조기 사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뭐 청소기도 사주고 그러면서 그거 비싸지 않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때 들어왔던 가격, 그때 봤던 소비자 가격의 3분의 1 수준 이하에서 사줬어요. 성능도 더 좋아졌을 텐데. 성능은 더 좋아졌죠. 원래 가전제품은 최신의 제품이 최고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들어와요. 네. 야, 이렇게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나? 네. 아직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라는 건 우리 가게에서 쓰고 있는 필요한 물건들의 품목들을 골라가지고 그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수가 아니구나. 그래서 중요하다 싶은 것만 포함해요.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비중이 높은 올라가 있는 거는 그 집이에요. 집세, 광열비, 뭐 이런 거, 전기료 이런 게 제일 비싸고요. 집 유지비용. 그 다음으로 많이들 하는 게 요새 어디냐면 외식이에요. 그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식당들 배달 이게 집에서 그 장바구니 물가보다 더 많이 비중이 더 커요. 저희도 매일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에 가서 뭐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는 신선식품 물가는 옛날보다 훨씬 줄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한 5년쯤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게 지금 벌써 예전에 제가 봤던 가격에서 3분의 1로 줄었는데 거기서 또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5년쯤 지나면 의류건조기가 소비자 물가에 편입될 거예요. 그렇죠. 편입되는데 물가에 새로 지수에 딱 편입되면서 어떤 게 반영되냐면 지난 10년간 가격이 5분의 1, 4분의 1로 떨어진 게 반영되겠죠. 뒤늦게.
야,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다니. 야, 한 번에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우리가 지금 플러스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대략 얼마나 마이너스냐 이렇게 물으면 미국에서 조사한 버스킨 위원회라는 미국 상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위원회인데 그때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 과대평가돼 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1%면 사실 제로 물가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0.1%다. 이건 뭐냐면 사실상 마이너스네요. 예. 그러니까 물가가 마이너스다라는 거 아이고 뭐 우리 입장에서 좋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 물가가 마이너스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건이 안 팔려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네요. 난리가 났잖아요. 예. 지금 특히 저는 그 산동네 강북에 있는 산동네에 학교 근처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학교 근처에서 저는 이제 집을 가는 길에 산책을 다니면서 좀 대부분 걸어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가장 마음 아픈 게 어디냐면 꽃집이에요. 아, 맞아요. 네, 그 졸업식, 입학식,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라는 이제 곧 또 다른 일정들이 이제 스승의 날 뭐 이런 일정들도 네네. 쫙 있겠지만 네네. 꽃을 굉장히 우리가 네. 많이 사고 이게 대목이 크리스마스 때부터 이 봄인데 이 가장 중요한 철에 졸업식도 안 하지 입학식도 안 하지 온라인 계약했지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큰일이 난 거예요. 거기다가 꽃집들이 또 꽃이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잖아요. 재고 관리가 되게 어렵죠.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이 바스켓에다가 이렇게 꽃을 잔뜩 담아 오셔서 나와서 그 추운 날에 네. 이렇게 파는데 아이고. 이만큼의 뭐 저는 정말 10,000원, 3,000원도 사본 적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꽃 한 다발 들고 들어가면 이제 그 집에서 마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야, 너 로맨틱 가야 되는 거죠. 웬일로 꽃을 사냐? 싸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소비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안 팔리는 꽃값이 떨어진 것처럼 네. 물건값이 못 오르고 있고 떨어진다라는 건 그만큼 경제의 수요가 나빠졌다. 수요가 약하다. 또는 사자세가 약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